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은 오는 21일까지는 불안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며 수백 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소장을 반송해 재판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분야별로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21일까지는 불안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보성의 확진 환자는 삼성병원의 14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을 사용한 지 13일 만에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메르스의 잠복기 14일을 감안하면 잠복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증상이 발현한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1차 고비를 일단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그동안 만나고 다녔던 750여 명의 의심 증세를 조사하고 또 검사를 의뢰한 검체의 결과가 나오는데 사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제 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접촉한 사람들은 지금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로 더 전파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말 휴일 동안 의심 환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주말까지는 계속 긴장해야 합니다. 역시 메르스의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입원하기 직전 만난 이들의 의심 증세가 이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7일 음압병상 오기 전까지의 접촉자는 플러스 14를 하면 저 생각에는 한 20일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서로 지원하고 공동 활용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대를 앞두고 있는 광주에 대한 걱정들도 함께 담아서 이런 보다 큰 협력의 틀들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한편 광주공항과 광주 송정역, 유스퀘어 등 지역의 관문에는 일제히 발열 감지기가 설치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지역 첫 메르스 환자는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되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백 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문제는 증세가 나타난 시점과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느냐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이모 씨는 지난 7일부터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7일 오전에 자가 격리 조치된 데 이어 그날 오후부터 국가지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노출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원 당시부터 발열이 계속 있었지만 환자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이 씨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지난달 27일입니다. 이후 열흘 동안 이 씨는 보성읍에 있는 직장과 자택을 오갔고 격리되기 전날과 격리 당일에는 각각 친척 결혼식과 성당 미사에도 다녀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즉 잠복기에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과 친지 등 밀접 접촉자 50명에 대해 곧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7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 접촉자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니터링하고 이제 의심 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역학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씨가 성당을 다녀온 지난 7일에는 이미 오전 중에 메르스 증세가 시작됐을 수 있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이 씨 가족과 직장 동료, 마을 주민 가운데 발열 등이 나타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어제 단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의 습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안개가 자욱한데요.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천과 여수의 가시거리가 100m, 보성은 150m로 무척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7월 하순의 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 광주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또 주말에도
날씨가 계절을 앞서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 양성 환자가 나타난 보성 지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가 거주했던 마을은 출입이 통제됐고 주민들은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메르스 양성 판정이 확인되자 환자가 살던 마을이 곧바로 출입 통제됐습니다. 마을 내부 모습은 평온해 보이지만 메르스 여파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17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은 외부와 접촉이 차단됐고 방역용 마스크를 쓴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자체 생산하고 그런 데는 별로 불편은 없어요. 괜찮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조금 긴장을 하고 그랬어요. 보성군과 방역당국은 마을 진출입로 2곳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외부인이나 차량이 허가 없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혈타만 인계하고 사람 못 나가고 그렇게 자가격리 인계 집에가 있습니다. 집에서 못 나가고. 메르스 양성 환자가 다녔던 성당은 이번 주말까지 미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2곳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하루 이틀 동안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읍내 도로에는 주민들의 왕래가 뜸한 가운데 메르스 관련 소식을 알리는 마을 방송이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분은 반드시 보성군 메르스 대책본부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주민들은 갑작스레 메르스 양성 환자가 나타나면서 감염병 확산도 걱정이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한의사회가 유대회 선수촌에서 한방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한의사회는 오는 26일부터 유대회 선수촌에 한의진료소를 설치해 물리치료와 침, 부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방진료에는 광주 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 한의학회 등에서 의료진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 유대회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분야별로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오는 16일 주경기장에서 대테러 종합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선수촌에서는 참가 선수단의 입촌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23일에는 선수촌에서 시식회를 열어 식음료 서비스를 점검하고 27일부터는 경기장별로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세! 안세! 국격 회복 안세! 지난 2013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첫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피해자 4명도 몇 달 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보낸 소장을 2차례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반송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어로 번역된 서류 가운데 한 장이 누락됐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원고들의 주소가 누락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세한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생략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도 일본 측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넘도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미쓰비시가 첫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재판을 일부러 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이렇게 되다가는 피해 할머니들이 최종 판결까지 과연 버티실 수 있을지. 오는 8월 첫 재판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미쓰비시의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한편 1심에서 승소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24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2심에서도 승소를 기대한다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주 운행 중 갑자기 발생한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 정지는 한전시공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한전 관계자가 원전 송전설로 차단기 작업을 마친 후 차단기 보호 계정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오신호가 발생해 원전 2호기가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원안위는 한빛원전 2호기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하고 어제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수소연료전지 차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고 수소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연관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수소와 전기 등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융합충전소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실증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버스 한 대를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국회 보좌관을 사칭해 자녀를 로스쿨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50살 성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55살 김모 씨에게 접근한 뒤 서울의 모 로스쿨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지난 2009년 12월부터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모두 5억 3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성 씨는 해당 로스쿨 총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분관계가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구청 직원들이 메르스 확진자가 다녀간 예식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보성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64살 이모 씨가 다녀간 여수의 한 호텔 예식장에 서구청 직원 30명이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확진자가 다녀가기 1시간 전에 예식장을 찾았다며 확진자와 마주칠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경찰서는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3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쯤 전북 고창군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지난달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에 다녀와 열이 난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당국을 허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3일에도 중동 지역을 다녀왔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천적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 승리에 이어 이번에는 천적 넥센까지 꺾으며 한층 더 강해진 타이거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이후 넥센을 상대로 732일 만에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필이 말로 홈런으로 만든 1승에 김주찬이 동점포로 1승을 더했습니다. 넥센은 홈런 군단답게 경기 초반부터 홈런 2개를 쏘아 올리며 달아났지만 진짜 승부를 가르는 홈런은 기아의 방망이에서 나왔습니다. 홈런을 포함해 4안타 경기를 펼친 김주찬 선수는 홈런 9개를 기록하며 한 시즌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라서 좀 짧게 친다고 생각했는데 중심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쳤는데 약간 좀 더 낮게 들어왔으면 못 쳤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넥센 3연전에서는 높아진 마운드가 돋보였습니다. 넥센을 상대로 6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기아 마운드는 넥센 타선만 만나면 힘든 승부를 펼쳤는데요. 이번 3연전은 평균 자책점 3.67을 기록하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역전 위기에서 팀을 구해낸 최영필 선수의 호투가 돋보였습니다. 2점차 앞서던 8회 말 무사 만루 상황에서 올라온 최영필 선수는 공 8개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완성하며 실점 없이 만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넥센전 2승을 거두며 기아는 이전까지 1승 5패로 크게 기울었던 상대 전적을 3승 5패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수원전 첫 승과 함께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광주FC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 담금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전, 성남과 차례로 만나는데요. 목포축구센터에서 훈련 중인 남기일 감독과 주장 임선영 선수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꾸준하게 저희 팀 경기 또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훈련했던 거를 또 경기장 안에 가서 또 그대로 또 발휘함으로 해서 저희 팀 경기력을 분명히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결과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계속 연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팬분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의 항상 생각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할 거고 또 항상 이 좋은 분위기를 저희 선수들이 경기 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기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홈에서 삼성과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삼성은 최근 5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반면 기아는 넥센전에서 2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 주말전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은 유창식, 삼성은 피가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흙탕물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시행 3사와 수자원공사가 대전대 산학협력단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맡겼고 결과는 8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흙탕물 섞인 수돗물로 인해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장기간 큰 불편을 겪었다는 점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회와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전남준비위원회는 어제 영광군 대마면 북평리 등락에서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전남의 농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통일쌀 경작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쌀을 나누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통일쌀 반출 불허로 경작지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7대1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60명 모집에 437명이 지원해 7.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 6.77대1을 넘어선 것으로 전형 유형별로는 일반 전형이 9.63대1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 대한 지역민 이용 제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전남대가 15년 동안 개방했던 도서관을 지역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측은 외부인의 이용이 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불가피하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대출과 북사 등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아쿠아일로에 있는 지역방송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성 구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지역방송 발전 방안 공청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행복 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상태의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세부 지원 계획안이 오늘 방통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발전을 통해 지역민의 행복 추구권 실현을 최대 목표로 삼고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유통 촉진, 지역방송의 자체 역량 구축, 재정 안정 기반 조성이라는 4대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성이 강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등에 23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안을 2018년 6월까지 3년간 추진한 뒤 매 3년마다 새로운 세부 계획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며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초석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커피 전문점이 광주 서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YMCA는 위탁 운영 중인 서구문화센터에 아시안 피스커피 1호점을 개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 첫 점포인 이 커피 전문점에서는 동티모르에서 생산된 뒤 공정무역을 통해 수입된 커피콩이 사용되고 운영 수익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나주시가 금성산 산림욕장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인 나눔숲 체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50헥타르 규모의 나눔숲 채원 조성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되고 숲속의 집과 휴양관, 쉼터와 체험교육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가거도와 울릉도 간 이른바 끝섬 교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과 경북도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신안군과 울릉군도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고 두 섬 주민의 상호 방문, 자매결연, 특산품 판매, 축제 공동 홍보 등을 논의했습니다.